창원시가 철도 자유여행 네일러를 대상으로 색다른 창원 관광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수확철을 앞둔 농가의 갑작스런 멧돼지 습격으로 농민들의 한숨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창원시에서는 22일부터 희망택시를 운행합니다. 한국의 피카소 전영림 화백이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진행합니다. 오는 20일까지 통영시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창원시가 철도 자유여행 청소년인 네일러를 대상으로 색다른 창원 관광 체험의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관내 레포츠 체험과 관광 명소를 둘러봤는데요. 네일러들의 여행길에 표영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무궁화호 열차가 기적을 울리며 마산역으로 들어옵니다. 열차에서 내린 승객 중 대학생들로 보이는 승객들은 바쁜 걸음으로 역사로 향합니다. 마산역 여행센터에 도착한 학생들은 나눠받은 티셔츠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같은 옷을 입은 학생들은 다름 아닌 창원관광홍보단을 신청한 네일러들입니다. 네일러란 코레일에서 최대 7일간 새마을과 무궁화 등의 열차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여행 상품인 네일로를 이용하는 여행자를 말합니다. 약 30여 명이 넘는 홍보단은 출발에 앞서 친구와 사진도 찍으며 새로운 체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일로 기차여행 갔다 와서 거기서도 더 좋은 경험 많이 쌓았는데 갔다 오니까 다른 이벤트들 많아가지고 그런 거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네, 학생 입장에서 돈이 별로 없는데 이런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군대 갔다 왔기 때문에 사격 이따가 기대해서 멋진 모습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단은 가벼운 마음으로 마산역을 빠져나와 버스로 오릅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한 목적지는 창원국제사격장으로 이곳에서는 공기청 사격 체험을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은 총기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익힌 후 통제에 따라 사격에 나섭니다. 다소 생소한 사격 체험에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눈치입니다. 이어 해양 레포츠 스쿨을 방문해 바나나 보트와 카약 등을 함께 타며 자유를 만끽합니다. 한 참가자는 이러한 체험 프로그램이 직장인들에게도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나쁘지 않은 추억이 될 것 같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좀 평일에 있다 보니까는 좀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이제 친구들이 직장인이나 사회인들은 이런 기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 프로그램은 미래의 관광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창원 관광 홍보를 위한 마케팅 전략 중 하나로 진행됐습니다. 네일로 프로그램은 전국 각지에 있는 젊은이나 대학생들이 네일로라는 철도 여행 프로그램을 끊고 구매를 하고 난 후에 저희 전국 각지를 여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에 저희 창원에서는 전국에 한 16만 명을 이용하는 이 철도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1000명을 저희가 창원에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창원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광지들을 돌아볼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단은 무료로 혜택을 제공받지만 대신 블로그와 SNS 등을 통해 이용 후기를 남겨야 합니다. 한편 창원시는 관광 홍보단의 활동으로 젊은 관광객의 유입과 차별화된 관광상품 개발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표영민입니다. 통영시 광도면에 위치한 한 농가가 태풍이 지나간 듯 엉망이 돼버렸는데요.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최재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영 광도면 한 농가. 마치 태풍이 지나간 듯 밭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옥수수 가지는 부러져 있고 수확을 앞둔 옥수수 열매는 바닥에 뒹굽니다. 멧돼지의 소용에 농민은 많은 자실 한 마리를 잃었습니다.
기분이 말할 수 없지. 뭐 지금 뭐 누구한테 뭐 하소연 할 수도 없고 내 복장만 안 넘기지 손에 맞고 보고 뭐 넘기 되겠지요. 지금 뭐 한순간에 가빈 게뭐 발에 쳐다볼 것도 없는 기지요. 인근 고구마밭도 마찬가지입니다. 멧돼지가 휩쓸고 간 고구마밭은 줄기를 파헤치고 고구마 순을 먹어치워 올해 수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해마당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전에서 할매들 뭐 할 짓이 있나 옥수수 이런 게라도 심어갖고 좋게는 그래도 돈이라도 뭐 용돈이라도 하기라고 하는 게 멧돼지가 해마당 와가지고 이리 한 자고도 뭔 식으로 이리 만든 게나 진짜 할 짓이 아닌데 저는 사람들이. 지자체가 유해조수 방지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제 역할을 못합니다. 사전 예방과 사후 보상 관련은 제도적 장치는 현실과 맞지 않아 농민들만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포획단 활용 엽사 배치를 하고 있으나 역시 그 성과는 늘어나는 개체수에 비해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해조수 피해 대책의 보다 근원적인 예산 지원 정액 등 해결책을 필요로 한 시점이 있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갈수록 커지지만 현실과 동떨어지는 대책 탓에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은 유해조수로 인해 소수무처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우스 최재현입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이 읍면지역 주민들에게는 다소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도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창원시는 희망택시를 택시 운송업체와 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운행에 들어갑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민들의 편리한 발이 되어주는 대중교통.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일부 지역 주민들의 상황은 그렇지 못합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지역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마을이나 시골엔 대중교통의 발이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이라 더욱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이에 창원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버스 노선 증편도 해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대중교통의 사각지대 어르신들도 편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22일 창원시는 마창택시와 석전택시, 진동택시, 진동콜택시 등 택시 운송업체 4곳과 희망택시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으로 희망택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지금 우리 진동 안태봉하고 입곡마을하고 진북면 정산마을하고 또 진저면 대방마을하고 이렇게 4군데 마을이 오지에 있다 보니까 버스가 이렇게 안 들어가는 동네입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 지역민들이 좀 시장 가는 길이나 또 읍면동 사무소 가는 길에 좀 편리하게 운행이 잘 되어서 지역민들의 어떤 편리를 도모하는데 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 희망택시가 창원시에서 오지마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노약자들 소외되어 있는 부분에 매우 친절하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희망택시는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까지 시내버스 기본 요금인 1,200원만 내면 되고 나머지 비용은 창원시가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이번 희망택시 운행에 선정된 마을은 진동면 안태봉과 입곡마을, 진북면 정산마을, 진전면 대방마을, 내서읍 감나무골마을 등 총 5개 마을에 대해서며 버스 승강장에서 마을 해관까지 1km 이상 떨어진 마을 주민에 한정됩니다. 이에 버스만으로 이동이 불편했던 어르신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고충은 해결된 듯합니다. 올 때하고 진양 갈 때하고 제일 길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을에는 골짜기고 했는데 이때까지 걸어다니는데 병원에도 가도 못했는데 이번에 희망택시에 보내줘서 기쁘게 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택시 대상마을은 이번에 선정된 마을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확대돼 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더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경남도와 창원시가 함께 추진하던 마산 로볼랜드 조성 사업이 도의 철수 선언으로 무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도는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마산 로볼랜드 사업에서 손을 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울트라건설의 법정 관리로 중단된 마산 로볼랜드 사업은 최근 도가 대우건설과 오랜 협의 끝에 상호 투자 협약을 체결하며 공사 재개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창원시가 이번 협약을 불공정 협상이라며 원천 무효를 선언하는 등 도를 향한 공개 비판에 나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도는 마산 로볼랜드뿐만 아니라 앞으로 창원시와 더 이상의 공동사업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22일 도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교육감과 함께하는 500인 원탁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남도민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이야기하다라는 슬로건으로 토론을 도민들이 말하는 아이들이 행복한 경남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토론은 가정과 학교, 사회 등으로 나눠서 진행됐으며 토론회 참가자 전원에게 무선 투표기를 지급해 전체 토론 내용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 직접 참여토록 했습니다. 이날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이번 토론회가 도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경남교육에 거는 기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별다른 미술에 대한 교육도 없이 한국의 피카소, 색채의 화가, 코발트 블루의 화가 등 수많은 수식어를 남기고 끝없는 색채를 찾아 영면한 고 전영림 화백의 올해로 탄생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붓을 놓지 않던 글을 기리기 위해 통영에서는 오는 8월 20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그 현장을 전주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추상화의대가 고 전영림 화백. 전영림 화백은 정식 미술 교육은 받진 않았지만 독학으로 그림을 그리며 대가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국내 추상화 특히 독특한 색감으로 색채의 마술사 코발트 블루의 화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고 전영림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기념제를 가졌습니다. 색채의 화가 한국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고 전영림 화백의 10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20일까지 통영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이어집니다. 그의 예술혼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기획전 첫날 21일. 그를 애도하듯 하늘에서는 비도 추적추적 내립니다. 100주년 기념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식과 전영림 미술관 입구에 놓인 합의 제막식까지 고 전영림 화백을 그리워하는 이들도 많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특히 전영림 화백의 합의는 지난 2011년 5월 봉평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영미술협회가 주축이 돼 주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비용을 보태 합의가 건립됐지만 뒤늦은 주민 반대에 부딪혀 그해 7월에 철거된 바 있습니다. 이후 전영림 미술관으로 옮겨져 천막에 쌓인 채 4년 넘게 빛을 보지 못하다가 이날 제막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기념식을 마치고 전시회를 둘러보던 고 전영림 화백의 아들인 화가 전영근 씨는 남다른 감회가 든다며 고 전 화백을 기렸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한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 꿈을 돌아가시는 데까지 꾸시다가 돌아가시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하늘에 계시겠지만 정말 아버지를 떠나서 예술인으로서 성공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어떤 기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에는 전화백의 작품에서부터 작품에 사용하던 하구와 유품까지 전시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번 기념식을 시작으로 통영에서는 오는 20일까지,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는 다음 달 31일까지 전화백의 대표 작품 66점을 전시해 고 전영림 화백의 탄생 100주년을 기립니다. 하나뉴스 전주현입니다. 창원시는 22일 안상수 창원시장과 도시의원, 주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산아프구 구산면 보건지소 신청사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보건지소는 총 공사비 7억여 원을 들여 전체 면적 395.64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진료실과 한방치료실 등을 갖춘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이날 안 시장은 이번 신청사 개소로 구산면뿐만 아니라 농어촌 보건기관의 기능을 강화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의료 환경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편 시는 지역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입니다.
경남도가 창원시와는 더 이상 공동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경남도와 창원시 간 공동협력 사업마다 창원시의 반대로 사업이 차질을 빚어오면서 로볼랜드 조성 역시 경남도는 전혀 관여하지도 않을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창원시는 메르스의 여파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상수 시장이 여러 번에 걸쳐 강조했던 여름 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추진합니다. 거제시의 한 아파트가 사용 승인을 받지 않고 100여 가구를 사전에 입주시킨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주택업자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통영시 북신지구 주택 재개발 사업이 일부 주택 및 상가 소유자들의 반발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은 낮은 보상가에 반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파트 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원시 마산하프구 어시장 일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제기돼와 창원시는 마산 어시장 서쪽 지역인 롯데백화점 마산점 일대 서부 주차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지역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다문화 가정 자녀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가해교사 A씨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고성군은 지난 21일 동해면 장좌리 우두포 선착장에서 쥐치 우량 종묘 6만 4천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이번 방류는 수산자원 증강 및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진행됐으며 올해는 2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수산종묘 방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산소방서는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에 관한 특강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폭력 예방 교육은 직장 내 성희롱과 성매매 예방을 강화하고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것으로 사례 위주의 강의로 진행됐습니다. 고성군은 오는 25일부터 당항포 관광지 야외 풀장을 개장합니다. 당항포 관광지 내 환영의 문 입구 쪽에 위치한 야외 풀장은 유아용 원형 풀장과 어린이 청소년 풀장으로 구분해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는 워터 슬라이드를 새롭게 설치해 이용객들의 즐거움을 더했습니다. 고성 거류초등학교는 지난 21일 문화예술 나눔 활동으로 고성시장을 방문해 국악 관현악 공연을 펼쳤습니다. 이날 공연은 거류초 국악 관현악 동아리 소속 학생들을 중심으로 펼쳐졌으며 문화예술 나눔을 통해 지역 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합성일동 자생단체 회원 30여 명은 22일 오전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기후행동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창원시 기후행동의 날은 기후변화 대응 감축을 목적으로 저탄소 녹색 생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매달 22일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